총 7개 팀의 발표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시리얼 팀을 시작으로 TFH팀, 리그 오브 유스팀, 큐브팀, 수디아팀, 코벨 캐스터팀, 할라피뇨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 순서는 아래 바닥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학생들을 위해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댓글로 따뜻한 격려와 또 응원 메시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리얼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리얼 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리얼팀 발표자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자기 PR의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뛰어남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겪은 자기 PR과 가장 관련된 강렬한 경험이 고등학교 입시 면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저는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경험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비롯해서 저는 대입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확실히 하고자 고등학생 160명을 설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만든 서비스가 수심입니다. 수심은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은 기록 기능입니다. 수심에서는 기록판에서 비교과 활동을 세분화하여 기록을 할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그 경험에 대한 감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공유 기능입니다. 기록판에서 저장된 자신의 기록물을 길게 누르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쉽게 기록물을 이용자들이 보는 게시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기능은 목표 설정 기능입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 진로를 기입할 수 있고 자신의 기록물 양에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프로필을 통해 자신의 기록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협업업체와 경쟁업체를 찾았습니다. 먼저 협업은 김과외라는 유명 과외 매칭 서비스와 진행했습니다. 김과외는 100명 유저를 보유한 앱으로 유저 대부분이 학부모나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플랫폼에서 수심을 마케팅한다면 초반 유저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심의 마케팅을 조건으로 수심에서 학생 멘토를 찾는 유저들을 김과외에 유입시킴과 동시에 저장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게 제안을 드렸고 수월하게 협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경쟁업체는 저희와 유사 앱인 생기부 부스터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생기부 부스터도 저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을 기록하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사용 결과 몇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없고 데이터 부족으로 비교과 활동 추천 등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동기부여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체 앱으로 수심을 추천할 수 있도록 수심의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수심의 주요 고객층은 중고등학생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배너 광고로 수익을 얻고 배너 광고를 원하지 않는 유저들은 광고 제거 서비스로 인앱 결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심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관리하는 서비스나 원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멘토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플랫폼이 필요할 수 있는 대학생이나 취준생을 겨냥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소비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수심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갈 욕구가 있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앱입니다. 수심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성장한 자신을 보며 뿌듯할 수 있도록 유저를 돕는 것이 수심의 비전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를 발전시켜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그런 인재 수심에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들께서는 바로 질의응답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학생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 설문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신 걸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27개 교회 16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방법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지인들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자사고나 아니면 외고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조사를 한 이유는 수시를 중요시하는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고 구글 플랫폼으로 이제 온라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팀 서비스가 좀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마케팅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측면으로 우리 팀의 역량을 좀 보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발표 중에 경쟁사 분석은 잘 하신 거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쟁사가 지금 우리 팀이 분석한 그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 했을 때 우리 팀만의 다른 강점이 있을까요? 저희 팀만의 강점은 저희가 학생들끼리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원래 생기부 부스터는 합격생들만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같은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고등학교나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어서 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우리 발표하신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타겟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중고등학생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폭을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친구들, 어떤 상황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이걸 쓰면은 굉장히 좋을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 그 서비스에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되어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주요 타겟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고등학생이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특목고 같은 특별한 이제 목적이 있는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중학생들이 이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저희 자신의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시나 면접을 준비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일반 학생들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범위를 좁혀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앱이 조금 더 이제 디벨롭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될지 금방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직접 이제 겪은 문제나 불편 쪽에서 시작을 한 아이디어를 시작한 게 너무 좋았고, 특히 이제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진짜 학생만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좀 학생다운 것 같아서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경쟁자 분석들을 쭉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자가 이제 그쪽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고객들이 그 경쟁자 대신에 우리 수심을 더 좋다는 거를 알려면 한번 써보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쪽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유입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생각 혹시 해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경쟁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찾았던 경쟁 업체 그 생기부 부스터 한 것도 정말
겨우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서비스가 정말 원활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경쟁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유입이 처음에 시작될 때 먼저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아니면은 이런 색다른 플랫폼이 나왔다라는 것을 마케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제 경쟁자들 많이 생기면 생각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 앞서 질문에 좀 연결해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뭐 기능은 어떤 게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아까 도서 기록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로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주력해서 넣은 기능이 세 가지, 기록 기능, 그다음에 공유 기능, 그다음에 목표 설정 기능이었는데요. 사실 그 점 말고는 뭔가 이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록이나 공유 기능, 그리고 목표 설정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이 메리트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록 기능과 공유 기능과 목표 설정 기능이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능 설명은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시리얼 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TFH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TFH 팀의 발표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TFH 팀의 영상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TFH팀의 사업 설명을 맡은 서민욱입니다. 우선 목차이고요. 네, 식상한 이 사진,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낀 환경오염의 아이콘 코스타리카 거북이입니다. 저는 4년 전 우연히 알약 캡슐의 주재료인 플로란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빨대가 알약처럼 물에 녹는다는 걸 알고 물에 녹는 빨대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6년 전에 전 세계로 뿌려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세기의 피해자 코스타리카 거북이가 말을 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웃나라 중국, 현재 중국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강한 규제들을 내놓음으로써 환경 보호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 여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생겼고 또 심지어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올명도 얻었습니다. 일회용의 편리성, 위생적인 사용, 그러나 처리 문제의 딜레마, 그 악순환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단초, 재활용이 어려운 또는 쉽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근본 구조, 어느 정도 사용 시간을 견디고 음식물로 분리수거되고 버려지더라도 토양이나 해양에 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줄 플루란 빨대. 플루란, 감자 전분 고분자 가루 알약 캡슐의 원료죠. 현재 중국과 인도에서 저렴하고 대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본 빨대는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한천 가루와 혼합해 주 원액을 만들고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의 압출 공정으로 바로 시설 투자가 가능합니다. 빨대 프로토타입입니다. 영락없는 이 빨대는 플로란 한천 물을 적절한 비율로 섞은 후 가열, 경화, 건조하여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첨가물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식품으로만 만듭니다. 또 기존의 빨대가 가진 탄성까지 지녀 시중의 어떤 친환경 빨대보다도 이질감이 가장 적습니다. 또한 빨대의 맛과 향을 추가한다면 기호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플로란 빨대는 상온 음료에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버티고 또 하루 뒤 물에서 완전 분해, 자연 노출 토양에서는 2주에서 3주 뒤에 완전 분해가 됩니다. pH 실험 결과로는 토양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 부분까지의 특허청 2차 심사 피드백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플로란 수입 단절에 대비한 시중 감자 전분을 이용, 장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새로운 개발 빨대는 최대 5분의 1, 개당 2에서 3원 가격으로 시중 빨대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현재 탄산칼슘 등을 첨가한 친환경 용기와 포장지 사업까지도 연계할 판넬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된 상품은 어떻게 세상을 뚫고 나갈까요? 첫째, 위탁 생산업체의 선정입니다.
최근에는 서머코리아라는 공정업체와 구체적인 제작 과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량 생산된 빨대 어떻게 사업화될까요? 친환경 단체나 캠프, 공공기관에 팜플렛과 샘플들을 보내어 직접 써보게 할 것입니다. 또 인스타그램 마케팅, 카드 뉴스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방송 출연이나 잡지 인터뷰, 수기형 공모에 지속 노출시킬 것입니다. 현재 2021년에 기획된 EBS 방송 청소년 세바시에 출연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어필부터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매일 유업, 스타벅스 코리아, 본도시락 등 친환경 제품을 후원하고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담당자와 직접 면담, 이메일 홍보, 전화, 통화를 통해 상품을 계속 어필 중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고객의 의견 수용에 친환경 빨대와 용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매의 수월성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빨대를 샘플이나 개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열어 수익 안정성을 잡고 해시태그 인증, 다양한 인증을 통한 제품 개발 증정 이벤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빨대 하루 사용량은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싸고 이주는 지구의 목줄을 재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거북이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 플루란 빨대가 될 수 있게 여러분의 관심과 투자 부탁드립니다. 이상 TFH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FH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역시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환경, 기후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참으로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친환경 빨대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는 이제 저런 빨대들을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빨대를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서 성인들은 빨대를 안 쓰고 이제 컵으로 바로 음용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빨대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친환경 빨대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유사한 경쟁사들 제품하고 우리 제품은 뭐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네, 유사한 경쟁사 일단은 유사한 친환경 빨대 종류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이 빨대도 있고 나무 빨대, 실리콘 빨대, 옥수수 PLA 빨대 등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거나 또 옥수수 PLA 빨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이 제품 옥수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서 화학적 그런 첨가물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로는 친환경 빨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친환경 빨대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고, 또 저희랑 가장 유사한 이 빨대를 개발하는 업체, 일본의 업체 중에 롤리스트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해조류를 이용하는 반면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까지 너무 길고 또 빨대 자체 본연에서 좀 음료와는 다른 여러 가지 맛이 나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아무 맛이 나지 않는 이 빨대와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점을 잘 발견하신 것 같아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발표해 주시면서 위탁 생산이나 마케팅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제조 서비스의 이제 초기 위험이 생산과 설비에 이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다른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우선은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는 압출 공정으로 이제 뽑아서 잘라내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플라스틱 원액을 기계에 넣고 뽑아내는 방식인데 저희 팀의 이 플루란 용액을 그대로 플라스틱 용액 대신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압출 공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대량 생산을 위한 테스트를 해봤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아까 서머코리아라는 업체를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머코리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답변을 얻었고 아직 완전히 기계를 이용한 생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서머코리아 업체 측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온 것을 보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써보게 해보셨나요?
네네, 프로토타입을 직접 여러 사람들에게 제 친구들한테도 해보고 네. 또 이것을 검증받는 과정 중에서도 그 네. 다양한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 위원님들하고 간단한 차 같은 걸 마실 때 직접 써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 피드백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품의 개선을 위해서 적용할 만한 좋은 피드백이 있었는지요? 우선은 음료를 마시는 중간에 아무래도 이게 물에 녹다 보니까 그 음료 안에 들어가 있는 빨대 음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부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보기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부풀다 보니까 조금 끈적끈적해지거나 아니면 약간 물렁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을 시키면 좋겠다는 다양한 답변을 얻었고 실제로도 그 개선을 위해서 코팅제 연구나 내구성 강화를 위한 더 다른 친환경 재료들 첨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네네. 네네. 그 아이디어부터 이제 시제품 개발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해서 뭐 만드는 것까지 제작하는 것까지 그 과정을 너무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질문은 이제 그 우리 아이디어를 빨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B2B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B2C를 공략할 수 있는 부분, 기업 말고 개인을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방법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판매 수월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빨대 샘플이나 이 개별 구매를 소량으로 개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주문하듯이 그냥 주문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대를 우리 아이디어를 다른 제품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이 빨대를 개인한테 판매하는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제품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TFH팀의 발표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FH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리그 오브 유스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리그 오브 유스팀 역시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먼저 리그 오브 유스팀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라상의 공동대표 전희지입니다. 해녀의 수경엔 왜 김이 서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쑥입니다. 쑥과 해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제주의 해녀들은 수경에 김이 서리면 쑥을 문질러 수경에 닦고는 물질을 합니다. 쑥에는 안티포그 역할을 하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존재하여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도 김이 서리지 않습니다. 수상 레포츠를 즐길 때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수경이죠. 통계에 따르면 매년 31.4%의 수상 레포츠 체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녀의 제주 쑥을 이용한 지혜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김서림 방지제, 아라상의 쑥싹쑥싹을 소개합니다. 아라상에는 첫 번째 타겟 고객층을 스쿠버 다이버 또는 수상 레저 스포츠 전문가를 시작으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힘써주시는 의료진들을 두 번째 타겟 고객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인들까지 고객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 이후 모든 초등학생 교육과정은 수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용 고글을 마스크와 함께 착용하여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도차로 인한 김서림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하실 것입니다.
아라상에는 해녀의 지혜로부터 모티브를 받아 제작되어 제주도의 해녀 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판매를 염두에 두고 쑥싹쑥싹을 제주 특산품으로 판매 등록하여 관광 상품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충분한 오프라인 마켓을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아라상에는 최근에 출시한 스프레이 제품에 더불어 스펀지형과 일회용 티슈형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쑥의 비율을 높인 친환경 김서림 방지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형과 타입을 늘려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쑥싹쑥싹은 현재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타사의 김서림 방지제보다 자극이 덜한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보다 예민하고 약한 눈과 피부를 화학 성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사 김서림 방지제와 비교했을 때 쑥싹쑥싹은 가격적으로도 성능적으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서림 방지제의 가격은 10,000원부터 15,000원이었습니다. 또한 타사 김서림 방지제는 도포 후 닦아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10,000원에 판매되며 자연유래 성분이 주를 이루고 도포한 후 물로 헹궈내기만 해도 김서림 방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타사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스쿠버 다이버 센터들을 방문하여 106개의 제품을 3주 동안 예약 판매하였습니다. 약 5곳의 스쿠버 다이버 센터와 2개의 회사에서 106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영업이익률은 이와 같습니다. 2020년에는 약 16%의 적자가 나지만 내년부터는 수익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기업은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로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 페이스북과 카카오 같은 SNS를 이용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하여 쑥싹쑥싹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곳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향후 마케팅 전략입니다. 스쿠버 다이버와 같은 실구매자의 솔직한 리뷰를 영상으로 편집하여 SNS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 아라상의 공동 창업자 전이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그 오브 유스 팀의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사실 지금 이 쑥싹쑥싹 이 제품은 이렇게 주변에서 제주에 거주하시는 학생인가요? 네, 저희 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의 어떤 관찰을 통해 가지고 저런 솔루션을 또 이렇게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얼핏 들은 생각인데 그 해녀나 아니면 의료진 뭐 이런 주 타겟층을 대상으로도 했었는데 요즘에 저처럼 마스크를 끼고 안경 끼는 사람들 김이 서려가지고 저걸 한번 써봤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판매를 해보고 어떤 반응이 좋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계속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ODM 방식을 사용해서 공장에 이미 존재하는 공장에 이제 만드는 연구 방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에 저희가 쑥을 조금 더 첨가한 쑥싹쑥싹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쑥싹쑥싹이 더 많이 팔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희의 OEM 방식을 이제 사용해서 저희만의 연구 방법으로 쑥싹쑥싹을 제조하는 것을 이제 저희의 목표로 두고 있는데 사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진 않아서 그렇게 OEM으로 바뀔 때 걸리는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너무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멀리 계신데도 잘 들리시네요. 그 지역 사회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지역 사회나 그 전통 문화죠, 해녀도 그렇죠. 전통 문화의 그 특징하고 장점을 되게 잘 살리는 그 스토리가 정말 좋네요. 스토리가 너무 좋고 제품도 그렇고 그 제품에 담긴 스토리가 너무 좋아갖고 저도 이제 한번 하나 나오면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가격에 대한 부분에 좀 궁금점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되게 좋은 제품들을 좋은 원료들을 다 활용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쑥도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앞에서 보면 가격을 한 중간 이하 정도로 경쟁사 중에서 중간 이하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격을 좋은 거를 활용하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뭐 어떤 이유라든가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쑥 가격이 저희가 제주 고사농장에서 가지고 오기로 가지고 오는데요. 일단 쑥 자체의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른 가격을 좀 더 경쟁사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가격으로 측정하기 위해 저희의 원가가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높더라도 비슷한 가격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제품 원가도 다른 제품들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원가가 조금 높더라도 일단 다른 경쟁사들과 비슷하게 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안경 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출시를 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제주 지역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혹시 제주 지역에 있는 기념품 샵 이런데 뭐 B2B로 해서 판매할 전략도 있으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저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비전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제주 특산품으로 판매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 관광 상품으로도 저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겨울철에 김서림으로 고통받는 1인으로서 꼭 사용해보고 싶은 아이템이네요. 예,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그 대표자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연구에 좀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비스가 그렇게 진입장벽이 어려운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자본력이나 네트워크, 그렇게 연구 인력이 더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경쟁사가 이 유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우리 팀만의 다른 강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기로 했고 일단 제주와 해녀라는 큰 이제 저희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주 쑥 그리고 제주 쑥을 사용한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저희의 이제 비전 또한 저희가 쑥을 점점 비율을 높여서 친환경 김서림 방지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김서림 방지제 진입 장벽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의 제품은 점점 갈수록 더 힘이 세지고 더 다른 회사들보다 더 저희 제품이 더 사업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리그 오브 유스팀의 발표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유스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큐보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큐보팀 역시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큐보팀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큐버팀 발표자 한선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유독 인테리어 소품에 관심이 가진 않으셨나요? 저희는 오늘 그 욕구를 채워줄 기존에 없던 방식의 감성적인 IoT 컨트롤러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데이큐브입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필수적인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진 데이큐브는 지금까지 있었던 음성인식 방식의 IoT 컨트롤러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IoT 컨트롤러입니다. 데이큐브는 자이로 센서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좌우 회전을 통해 작동됩니다. 각 면마다 하나의 기능을 선택하여 좌우 회전을 통해 세부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큐브는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는 우선 시연을 위해 이렇게 무드등 2개의 밝기와 색깔을 조정하고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 다음과 같이 빠르고 정밀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파이어베이스와 시어너, 코틀린을 사용한 큐브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외부 프레임 품질만 높인다면 제작이 완벽하게 완료됩니다. 데이큐브와 음성인식 방식의 컨트롤러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데이큐브는 촉각이라는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연결들, 머리가 아픕니다. 데이큐브는 촉각을 통해 사용자와 교감하며 동시에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연결을 최소화하여 전자기기가 아닌 가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채택해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신미성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데이큐브는 가심비, 가성비,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품입니다. 판매가는 최저 44,900원으로 고작 치킨 2마리 정도 가격이면 데이큐브를 살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타사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또한 면과 회전율을 인식하는 자이로 센서 기술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저희의 초기 판매 시장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전자기기와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고객층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고객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IT기기 리뷰어를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펼쳐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큐브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국내 1만 명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버전의 큐브를 제작할 것입니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모두가 차별 없이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또한 무선 충전 지원, 기존 기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데스크탑 조작 지원, 더 작고 가벼운 데이큐브 미니 등 더욱 혁신적으로 큐브를 꾸며나갈 것입니다. 데이큐브는 여러분의 집콕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IoT 컨트롤러입니다. 촉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며 전자기기가 아닌 가구라 불리기 원하는 IoT 컨트롤러 데이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브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집에 꼭 하나 갖고 싶은 그런 가구의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구이길 바란다고 그래서 가구라고 한번 불러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걸 개발한 큐브팀은 이 가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먼저 저희 큐브팀 같은 경우에는 타겟층을 선정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자세히 선정하여 저희가 페르소나를 진행했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저희가 이제 큐브의 가구적인 역할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얼리 어답터층 그리고 감성 추구형 층에게 저희의 큐브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안 될까요? 얼리 아답터들도 이제 굉장히 나이대도 다양하고 연령층이 다양한 만큼 자기 선호도 되게 다분화되어 있을 텐데 조금 더 좁혀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저희는 20, 30대의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기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제 IT 기기 대부분의 얼리 어답터층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IT 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제 이 IoT 기기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많은 층에 저희는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게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그럴 때 조금 더 이제 타겟 마케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이렇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 제품이 벌써 이제 시제품이 나와 있고 또 펀딩도 준비하신 거로 보아서 이제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간 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와 그리고 팀원 자체적으로 이 기능을 다 개발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자면, 먼저 디자인 부분에서는 김한표라는 친구, 그리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박세준 친구,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서는 민승현 친구, 그리고 재무와 회계 부분에서는 한선규 친구가 이렇게 역할을 맡았는데요. 먼저 김한표 친구는 로고와 심볼,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3D 모델링, 그리고 모든 영상들을 김한표 친구가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박세준 친구는 이제 저희 제품이 하드웨어 제품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프레임과 그 배선들 그리고 부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프로토타입 제작하는데 많은 역할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민승현 친구는 저희 데이큐브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앱과 IoT 기기 이 세 가지가 삼중 연결,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파이어베이스 서버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전반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와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회계 부분이랑 예산 사용하는 거, 그리고 기획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고, 또 하드웨어 개발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도와줬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타겟인 얼리 어댑터들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조명 조절하는 것 외에 추가로 뭐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능이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IoT 기기와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는 중심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IoT 기기들의 API를 가져온다면 저희 데이큐브에 적용을 시켜서 그 IoT 기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의 API가 공개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런 회사들의 API를 적용시켜서 IoT 기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저희 앱 같은 경우에서는 단지 그 밝기와 색깔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도 볼륨 조절, 또 다양한 IoT 기기의 기능 조절들이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데이큐브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템의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경쟁사랑도 이제 확실하게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서 음성이 아닌 이제 뭐 이제 만지는 형태로 터치 형태로 한다고 하는 이제 차별점도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틈새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얼리 어댑터들 상대로 일단 먼저 타겟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계속 이것저것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제품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번 구매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한번 팔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봤는가? 그러니까 한번 판매하고 말 네.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초기 판매 시장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저희의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제 해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도 그 수출해 볼 계획이 있고, 또 저희는 데이큐브 하드웨어 제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버전으로 또 제작할 계획이 있어요. 해서 이제 데이큐브 미니, 또 작고 가벼운 그런 미니 큐브나 또는 이제 데스크탑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면 앱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데이큐브를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큐브팀의 발표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큐브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디아팀의 발표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디아팀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윤리적 소비의 첫 걸음 수디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걸어온 8개월간의 여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사용감이 그리 좋지 않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왜 스타벅스는 친환경 종이 빨대를 고집할까요?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 현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칫솔, 비닐봉투, 완충제 등을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언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경각심 없이 연간 4억 장이나 소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탁소에서 세탁 후 씌워주는 비닐 포장재입니다. 분리수거율은 높지만 부착된 스테이플러나 버려지는 과정에서의 오염, 파손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의 소재를 종이로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제품이 바로 친환경 세탁물 종이 포장재입니다. 잠깐의 비닐 포장재 사용은 우리에게 참 편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은 폐기물은 바다와 토양에 오래 잔류합니다. 반면 종이 소재는 순환 가능성을 지닙니다. 특히 저희가 택한 소재는 리페이퍼 사특허의 친환경 코팅 종이입니다. 이 소재는 재활용 시 100% 재활로화가 될 뿐만 아니라 비닐에 비해 자연분해 속도도 빠릅니다. 또한 내수성도 탁월합니다. 현재 저희는 리페이퍼사와의 접촉에 성공해 종이 납품을 승낙받으면 물론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공급받은 종이로 성형 공정을 거친 제품의 최종 단가는 230원입니다. 2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세탁물 비닐 포장재가 환경 문제라고 인식하는 153명의 소비자가 존재했습니다. 그중 53%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저희의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개인 세탁소 사장님들께서도 저희의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으심을 충분히 밝혀주셨습니다. 저희의 제품 판매 방식은 B2B입니다. 현재 저희는 세탁업계 1위 기업인 크린토피아에 제품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3,000곳의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 46.5%를 저희의 잠재적 고객으로 가정했을 때 저희는 매년 3천만 장 이상의 비닐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크린토피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역 세탁소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점차 저희의 제품의 사용량을 늘려가며 비닐 포장재의 완벽한 대체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나아감을 위해 저희는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담당 변리사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필환경 시대입니다. 환경에 대한 염려는 선택을 넘어선 의무입니다. 저희 수디아는 저희의 최종 목표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생산 단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저희 수디아가 이 대회를 통해 재정이 할 수 있었던 기업가 정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것,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 속에서 정직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리적 소비의 첫 걸음 수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디아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최근 음식물을 이제 집에서 많이 시켜 먹으면서 플라스틱 용기가 오는 거 보고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한 3배 정도 이렇게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근데 한쪽에선 또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플라스틱을 계속 써오다가 갑자기 종이로 바꿨을 때 불편함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안에가 다 보였던 내용물이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다 가려진다던가 아니면 뭐 비 오는 날도 걱정 없이 이렇게 캐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세탁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인터뷰를 직접 해보았는데요. 그분들께 세탁소 비닐을 사용하시는 이유 아니면 그 비닐의 존재 이유를 여쭤봤더니 대부분은 내수성 혹은 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투명한 것의 장점을 꼽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과감하게 투명한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먼지를 제대로 보호한다던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코팅 종이는 내수성이 탁월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문제의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만져준 것 같아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발굴하고 이제 관찰력 이런 부분이 정말 참신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 중간에 끝에 부분 쪽에서 이제 잠재적 고객을 설정을 할 때
한 40몇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확실하게 숫자를 제시한 어떤 근거라든가 아니면 조사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근거라기보다는 몇 가지 가정이 존재했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20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그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시든 가지고 있지 않으시든 그 200명 중 46.5%가 저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크린토피아가 매년 6천만 장 이상의 비닐을 소비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그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여기에 또 몇 가지 가정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의 고객이 한 벌의 옷을 사용한다는 가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3천만 장 그 훨씬 이상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그 우리 팀 아이템 가격을 이제 230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 대비 얼만큼 이제 증액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은 50원에서 58원 사이로 저희가 결과를 찾아봤는데요. 사실 50원에서 230원으로 간다는 게 정말 비싸기는 하지만 비닐에 비해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0원의 품질을 그대로 소비자들께 구현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30원이 이제 원가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팀에서 생각하고 저희의 있는 이윤까지 포함한 이윤까지 가격입니다. 포함한 가격인가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투명함은 포기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 투명한 이유 중에 옷을 구분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을 때 거기에 종이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 옷을 찾아서 보내주십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스테이플러나 그런 거에 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그 클립 대신에 이렇게 살짝 접으면 종이 태그가 부착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크린토피아에 혹시 뭐 반응이 오거나 한 부분이 있는지와, 그리고 크린토피아 말고도 스타트업에서도 세탁 서비스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 서비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크린토피아를 먼저 컨택을 했는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가 먼저 크린토피아에 연락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고 당장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린토피아에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그걸로 변화를 이끌어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세탁업계 런드리고라는 또 회사가 유명한데 이 회사는 직접 배달을 하는 업체예요. 그런 회사나 아니면 지역의 개인 세탁소까지 더 나아가고 싶다고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심사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크린토피아도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컨택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세탁 서비스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콜라보를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격이 그 하나의 비닐이 50원에서 이제 230원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뭐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 5번만 쓰면은 비닐보다 싼 게 되잖아요. 비닐을 한 번 해서 쭉 찢어버리는데 이건 어떻게 이제 뭐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안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한 5번만 우리가 그 종이 포장지를 쓸 수 있으면 오히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디자인 중 하나인 종이가 형태가 사실 비닐에 비해서는 이렇게 견고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포장대에 5벌의 옷을 수납하는 것까지 저희가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디아 팀의 발표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디아 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벨캐스터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코벨캐스터 팀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웨더라인에 대해 발표하게 된 코벨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저희 코백캐스터 팀은 옷을 고르기가 너무 귀찮고 옷을 잘 입고 싶으나 어떻게 입을지 몰라 고민이던 학생들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날씨와 코디를 한 번에 고려하는 코디 서비스 웨더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웨더라인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bring somebody back to my house. Let's take it back to my house. Everybody bring somebody back to my house. Went to see a DJ. He was playing techno. He was playing hip hop. He was playing disco. He was playing all that. And he had a friend who couldn't get in because she looked too young. Said that he was on one. Said he had a late one. Said he changed locations. I was like, good for you. Said I'm always on a late one. I've been here all night. It's a late one right now. Let's take it back to my house. 제2 창업놀이터 본선이 진행되는 오늘 세바시 데마코올의 날씨는 오전에는 마이너스 1도, 오후에는 6도로 대체로 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대에서 30대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시고 오늘 아침 심사위원에 걸맞는 코디를 걱정하셨을 여러분들께 웨더라인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코디들을 추천드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웨더라인은 날씨 정보와 사용자 개개인의 정보를 융합하여 사용자 완전 맞춤형 코디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웨더라인의 페르소나는 Z세대인데요. Z세대는 IT 기술과 SNS를 가까이 하는 학생, 청년층으로 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패션에도 매우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웨더라인은 Z세대의 이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성은 살리고 귀찮음은 덜어줄 웨더라인의 사용자 맞춤형 코디 서비스가 적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웨더라인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요? 바로 웨더라인 프리미엄입니다. 웨더라인 프리미엄은 퍼스널 컬러, 체형 분석 기반 코디 추천 서비스, 이달의 특집 디자이너의 패션 트렌드 칼럼 등 더욱 전문적이고 사용자 맞춤화된 코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웨더라인은 이 웨더라인 프리미엄과 다양한 기타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웨더라인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웨더라인을 구체화한 뒤 저희 예상 고객들을 겨냥으로 한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웨더라인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XD를 이용해 앱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핵심 기술인 사용자 맞춤형 코디 추천 인공지능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해 서비스를 프로그래밍하여 웹앱의 형태로 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웨더라인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베타 테스트를 마친 뒤 앱스토어에 출시하고 저희의 페르소나 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며 유료 구독자 유치를 위해 웨더라인 프리미엄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앱을 점점 더 업데이트하고 코디 데이터를 축적하며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코디 추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며 전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다는데요. 목도리나 장갑, 롱패딩 챙겨 입으시고 따뜻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라인이었습니다. 네, 코백캐스터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페피가 아니라 거의 옷을 몸 가리개로만 사용하는 사람이라 개성은 낮고 귀찮음은 높은, 그래서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서비스는 날씨랑 코디를 맞춰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건가요, 옷을? 네, 코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에. 네, 뒤에 자료를 같이 보면서 네네, 조금만 더 드릴게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웨더라인은 사용자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정보들이랑 오늘의 날씨 정보를 융합하여서 코디를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자신의 옷장에 있는 옷들도 그걸 가지고 코디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코디를 만들거나 그 아이템을 검색어로 하여서 코디를 쭉 추천받을 수 있고 이런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저처럼 뭐 마이가 3개밖에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2번은 비슷한 마이가 계속 추천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다양성을 어떻게 늘릴 수 있죠, 우리 서비스에서? 마이가 2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티셔츠를 바꿔 입거나 뭐 셔츠를 입거나 이런 식으로 코디를 여러 가지로 조합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저희 웨더라인은 그 똑같은 코디만 추천하다 보면 개성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코디를 추천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날씨 보고 뭐 입을지 고민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날씨에 따라 그 추천할 수 있는 코디에 대한 기준을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인터넷에 기온별 옷차림이라고 검색하시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쭉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 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 날에는 이런 아이템들을 조합을 해서 코디를 추천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코디를 추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코디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고리즘이 네. 저희 웨더라인 AI는 이런 구조로 작동이 되는데요. 먼저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사용자의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뭐 키라든지 나이라든지 사용자의 뭐 패션 취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그 정보가 웨더라인의 서버로 들어가서 그 취향에 맞는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코디 적합도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적합도를 추출하면 그 적합도를 가지고 DB에 있는 코디들을 검색을 해서 코디를 다시 도출을 해서 웨더라인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 아까 도출한 코디 적합도는 다시 서버로 들어가서 재학습을 시켜서 점점 더 사용자에게 더 맞는 코디를 추천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기존의 DB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과 지금 초기에 사용자들 유입하려면 이제 마케팅을 더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학생 신분으로서 DB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웨더라인 AI의 DB는 이제 웹 크롤링을 통해서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을 수집을 하고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설문조사나 빅데이터 또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다가 문의를 해서 DB를 얻어올 수 있겠고 마케팅 관련한 방안은 뒤로 아까 안 넘어가는데 앞서서 이제 막 이후 활동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SNS에서 이제 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Z세대는 SNS를 되게 가까이 함으로써 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요즘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웨더라인은 코디를 OOTD라는 것 아시나요? 아웃핏 오브 더 데일리 이런 느낌인데 오늘의 코디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샵 OOTD 뭐 오늘의 코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를 이용해서 SNS 공유 이벤트를 진행해서 뭐 웨더라인 프리미엄권, 뭐 3달 무료 체험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마케팅을 진행을 해서 Z세대를 겨냥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뭐 딥러닝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개인화를 한다는 거가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템도 이렇게 그쪽으로 맞춰서 잘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게 이쪽 분이 좀 빨리 지나가셔서 무료 서비스가 있고 유료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유료 서비스 쪽인데 그 유료 서비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수익을 내실 것인지 무료 서비스에서는 날씨 정보 기반으로 맞춤 코디 추천하고 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유료 서비스에서는 퍼스널 컬러 체형 분석 서비스 기반 코디 추천 기능을 통해서 더 자세한 맞춤 코디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하실 때 옷의 사이즈, 뭐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시지 않잖아요.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퍼스널 컬러 체형 분석을 통해서 더욱 잘 어울리는 코디를 추천함으로써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코백 캐스터 팀의 발표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백 캐스터 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할라피뇨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할라피뇨 팀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Are you on boar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보드네틱이라는 제품에 대해 발표할 할라피뇨 팀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할라피뇨는 제주 NLCS 국제학교 12학년 학생 4명으로 구성된 기업입니다. 저희는 평소 문서 작업을 위해 클립보드를 사용하던 중 이 같은 불편한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용도를 추가하였고 제품의 다양한 편의 제공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제품 설명입니다. 보드네틱은 클립보드와 마그네틱의 합성어입니다. 저희 제품의 한 줄 소개는 책상 위의 트랜스포머, 나만의 만능 자석 보드가 되겠습니다. 보드네틱은 3가지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보드네틱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세로, 가로 클립보드로 문서를 세워놓을 수도 있고 자석 데코보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집게로 받쳐 물품을 진열하고 엎어서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독서대가 됩니다. 파일철로 소지하거나 앉아서도 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드네틱의 색상은 4가지이며 다양한 색상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전략입니다. 문구 시장을 분석한 결과 저희는 첫째, 프리미엄 전략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둘째, 고객의 다양한 니즈로 인해 아이디어 상품이 흥한다는 점, 셋째, 나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10대와 20대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첫째, 가심비 좋은 물품을 선호하고 둘째, 트렌드에 민감하며 셋째, SNS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드네틱의 마케팅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첫째, 프리미엄입니다. 가죽 소재와 각인 로고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확보하여 제품의 질을 높였으며 스크래치 방지 커버를 포함한 종이 상자 개별 포장으로 35,000원이라는 가격에 걸맞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둘째, 5-in-1입니다. 보드네틱은 5가지 제품의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소비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셋째, 나만의 것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원하는 색상, 원하는 각도,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나만의 보드네틱 사용법이라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 고객 체험을 온라인 마케팅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 및 판매 과정입니다. 저희는 파주시 소재의 헤이플 공장에서 3차례의 시제품 제작과 2차례의 방문을 통해 최상의 보드네틱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총 제작비 352만 원은 투자금 100만 원의 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출시 기념으로 가파초등학교 분교에 10개 제품을 기부하고 학교 도서관 앞 부스를 설치해 소비자 설문조사와 제품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샘플 4개를 제외한 86개를 4일 만에 완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입니다. 이는 지인을 통한 판매를 제외한 제품 판매량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제작한 저희의 5개년 손익계산서입니다. 저희가 계산한 보드네틱의 손익분기점은 101개로 현재 86개의 판매량에서 얼마 남지 않은 수량입니다. 할라피뇨 팀의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이 색상 추가, 원가 절감 등의 단기적인 것과 실용신안 등록 등의 장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업 놀이통을 통해 저희는 소비자에게 우리 물건 하나를 사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감사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라피뇨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은데 오늘 하나 살 수 있나요? 네. 네, 조만간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또 이렇게 계속 확장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제품을 가지고도 이제 손익분기점이 좀 있으면 넘을 테고, 다양한 색상으로 다양한 재질로 이제 또 이렇게 나갈 텐데 혹시 이 다음에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시제품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이제 의견을 들었을 때 이 물건이 굉장히 쓰임도 많고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제 들고 다닐 때 조금 무겁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색상이 다양했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피드백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제품 자체의 그 재료나 이제 철판 그리고 뭐 집게의 그런 무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먼저 이 제품을 발전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가 또 불편한 점을 찾는 게 있게 되면 그때 이제 다른 아이디어 상품을 계획할 생각입니다. 우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 전략 따로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판매 전략이라면은 마케팅 부분 말씀. 네네네. 어떤 통로를 통해서 뭐 판매할 것인지 아까 와디즈 펀딩도 좋았는데 그거는 일반 다수를 위한 것 같고 좀 더 확장해서 판매하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는 우선은 오프라인 판매를 진행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제품을 처음 내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시제품 판매해서 받은 그런 피드백 같은 그런 후기들도 많이 올려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인스타그램 이제 인플루언서들 중에 공부를 이제 활용한 컨텐츠로 굉장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제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이제 10대, 20대들이 자주 보는 그런 이제 공스타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채널들에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완성도 높은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지금 발표하시면서 우리 제품이 하나에 이제 35,000원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35,000원으로 이제 책정하신 그 우리 팀만의 근거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이제 마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때 시제품을 총 100개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100개 단위로 이제 시제품 제작을 해주는 공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형이나 이런 촬영비 이런 거를 들어가는 그런 그 고정비에 하나당 원가가 이번에는 이제 약 2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시제품을 제작할 때 들었던 비용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35,000원으로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향후 계획에서 원가 절감이 아마 저희의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틀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틀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재료들을 이제 저희가 재료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으니까 좀 더 저렴한 것 그리고 좀 더 가벼운 것으로 하면 원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발견한 문제, 이제 본인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문제 이제 불편했던 점에서 시작을 하셔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데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표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막 짜임새 있게 막 가서 좀 놀라면서 잘 들었습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그 향후 계획 쪽에 보시면 방금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필기감이 좋은 종류의 PVC 가죽으로 대체해서 원가 절감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앞에서 계속 프리미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조금 퀄리티를 낮추는 그런 계획이신지 아니면 프리미엄을 놓고 아니면 제품 라인을 좀 확장해서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신지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시제품의 소비자의 피드백을 수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드백을 이미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혹시 되게 인상적이었던 피드백이 우리한테 바로 적용을 할 만한 피드백이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프리미엄성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저희도 만약에 저희가 재료를 좀 더 저렴한 것을 사용을 하면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공장주 분과 이제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더 저렴한 재료가 오히려 그 판에 더 이게 접착이 더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희가 필기감도 훨씬 더 좋아지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무게적인 면에서도 저희한테 이로운 그런 재질을 찾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죄송한데
그 이제 피드백 받았던 것 중에서 네. 피드백 수용에서 아마 가장 컸던 거는 저희 이제 비슷한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조금 무거운 거랑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이외에 보통은 이제 10대층에서 더 많이 온 피드백으로는 이제 색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집게와 그 보드의 색상을 다르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맞춤 매치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새해가 되면 팬톤 컬러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행을 좀 더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점들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의 발표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라피뉴 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